의사들이 대체의학에 편견을 가진 이유. 대체의학은 얼터너티브 메디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넓게 말하면 한의학도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의학을 대신한다. 근데 사실 허준이 죽어야 뭐 사는 이유 그런 책도 냈지만 어떤 의사가 그 한의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한의학을 못 쓰니까 침이나 좋은 도구인데 한의사가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해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한의사들은 현대 의료기를 못 쓰니까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섞이지 않으니까 서로 물과 기름처럼. 결국 그래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의료 기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속에서 주목을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그 쑥으로 노벨 의학상도 받았잖아요. 개똥쑥으로. 예. 중국에서는.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도. 예. 대체의학의 편견을 가진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의사들이 영양학과 기타 자연의학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맞죠? 사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교육과정에서 부모들에게 대체의학은 쓸모없다고 말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왜 그러냐면 싫거든요. 내가 한약 먹었다고 하면은 한약에 더 모르기 때문에 거부 반응만 먹고, 그리고 뭐 한약 먹고 응급실 같은 데 오고 뭐 간이 나빠졌네 이런 얘기는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런 무지의 소견이에요. 모든 것들은. 12연기에서 무명이 부처님에서는 밝지 않은 어리석음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그냥 그거에 그 핑계일 수도 있죠. 자기약 부작용이 있어도 한약 먹으니까 얘네들 때문에 간이 나빠졌어. 이런 식으로 콩팥이 망가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자기 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몰라서 그런 것들이 제일 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 일일이 뭐 한의사인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귀찮기도 하고 뭐, 그리고 3분 진료인데 뭐 그런까지 얘기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고요. 많은 의사들은 식이요법과 운동, 식이보조제, 유익한 자연요법에 관한 자료가 대단히 긍정적이지라도 그것에 무지하거나 무시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무조건적인 반대를 나타낸다. 어떤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르니까 막 화낼 수도 있는 거죠. 모르니까 자기가. 왜 이런 거 물어봤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에 적의를 품는 정당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종종 내가 토마토 효과, 토메이토 이펙트라고 불리는 것에 시달린다. 토마토 효과란 유럽에서는 토마토가 주요 식재료였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 북아메리카에서는 토마토가 독성이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던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1820년 로버트 기번 존슨이 인디애나 살렘 법원의 계단에서 토마토를 먹어 토마토가 독성이 있다는 많은 미국인의 마음속의 장벽을 무너뜨릴 때까지 이어졌다. 야, 생각보다 오래 갔네요, 이게. 그리고 감자도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맨델레트인가 뭐 그거랑 식물이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감자 앙투아네트가 그 감자꽃 꽂아가지고 구황작물을 쓰이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친숙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도 했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래가지고 북아일랜드도 사실 감자기근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 시주잖아요. 아일랜드에서 카톨릭 그쪽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감자기근 피해가지고 사람이란 게 굉장히 무지하죠. 그리고 커피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스웨덴인가 확실하지 않은데 왕이 두 상수에게 한 명은 커피에 먹여보고 한 명은 커피 안 먹여봐가지고 실험한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알아낸 거죠. 커피도. 예. 처음에는 그게 이제 뭐 죽음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안 먹다가 그 사용수는 운이 좋은 거죠. 사실 커피도 마시고 죽이진 않았을 거니까 그거에서 실험한 동안. 그러니까 환자 대조군 연구를 벌써 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예. 대처요법에 대해 많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이 토마토 효과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 식이요법은 건강의 기초적인 영역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특정한 질환에 대한 식이요법이나 영양보충제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영양학적인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주의를 주거나 해도 없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 영양학적인 접근법이 과학 발행물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고 이러한 발행물들이 그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를 증명하고 있을 때조차 말이다. 사실 많은 경우에 의사는 영양학 관련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다. 제10장에서 상세하게 다룬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포함될 것이다. 의학 공동체가 임신한 여성의 낮은 엽산 수치와 신생아 신경관 결함과 관계를 받아들이는 데는 40년 이상이 걸렸다. 의사들이 영양 보충제에 대한 과학적 자료에 그렇게 편견을 가지지만 않았다면 그동안 태어난 아이가 가진 10만 건의 이분 척추 기형 중 70에서 85%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비타민C도 이렇게 발견됐잖아요. 해군에서 멀리 항해를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거죠. 교열병으로. 그럼 교열병이란 건 이제 콜라겐 자체가 혈관도 그걸 돼 있잖아요. 그게 풀어져 버린 거죠. 비타민C가 워낙 없으니까. 콜라겐이 그게 감싸주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출혈로도 죽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레몬을 이렇게 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었더니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감염질환인지 교열병이 뭘로 생긴 저주인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예. 그 해군 군의관이 그걸 발견했잖아요. 처음에. 약물 부작용, Adverse Drug Reaction, ADRS라고 하네. FDA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약물 부작용 사례는 매년 200만 건에 이른다. 예를 들어 FDA는 디곡신에 의해 유발되는 부작용에 대해 매년 평균 80개의 보고서를 받는다. 사실 디곡신도 디지탈리스 한약께서 천연물에서 나온 거죠. 그렇지만 의료 기록에 대한 엄청난 오래전부터 쓰인 거죠, 사실. 심장병, 신부전. 태기적인 조사에 따르면 매년 3만 건의 병원 입원이 디곡신 독성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20년 동안 마왕 및 기타 천연약물은 약 150건의 사망과 연관되었다. 거의 모두가 과용이거나 남용과 관련이 있었다. 반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200만 명이 이른다. 그러니까 한약이랑 양약이랑 부작용에 대해서 비교해봤을 때 한약은 1%도 차지한다. 0.01%나 차지할까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발표 자료를. 물론 이제 그걸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약을 조금 먹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적어요, 사실. 그건 무시할 정도로. 그리고 그 자체가 한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사람의 특이 체질이나 감수성, 알레르기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거죠. 예. 반면 20년 동안 미국에서 여기에는 아스피린이나 기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NSAID라고 하죠. 이에 유발된 30만 건의 죽음도 포함된다.